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죠. 헤어질 결심 보셨나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저도 이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오늘 이제 뭐 그 영화 얘기를 한 거는 주식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주식을 언제 매도해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식과 이별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하다 보면은 잠깐 다 매도했다가 나중에 쌀 때 다시 사야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들고 있다 보면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부분들을 어니스님께 제가 지금 대신해서 물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거, 헤어지는 거, 주식과 이별을 하는 거, 이 주제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카카오뱅크라는 주식입니다. 이거 뭐 카카오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정도 주식쯤 되면은 아마도 이 주식이 막 망해서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름 길게 보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는데 가만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막 10% 가까이 막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거 이 주식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이 들 법도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 주식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 이거 어떤가요, 언니? 저는 일단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니스트님이라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주식을 팔고 헤어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이게 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 빗댔으니까 이거를 사람 관계로 생각하면은 저의 배우자가 좀 아프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저는 헤어지고 다른 데 가야지 그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예시를 뭐 카카오뱅크라는,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얘는 뭐 죽을 것 같진 않아 라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확실히 죽어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그냥 비교하자면 이 종목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규모로만 놓고 봐도 1200원짜리 주식이고 막 동전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하락하는 걸 보고서 언제 헤어질 결심을 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죠. 네, 이 기준이 저도 명확하게 있는데 사실상 저는 헤어질 결심에서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상장과 관련돼서 지속성의 변수가 생긴다면 그건 이별을 합니다. 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나 저의 배우자나 뭐 어찌됐든 가까운 사람이 사기 아니면 범죄, 살인 막 이런 정도로 해서 그 정도 극단적인 변수가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관계를 끊어야죠. 인간관계 손절하듯이 주식도 손절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변수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게 어떤 케이스일까? 인간관계에서는 좀 사실 기준도 명확하고 각자 주관적인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에서는 뭐 그게 뭘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이때 이제 필요한 게 큰 틀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재무에서 어느 정도는 선별은 되고요.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재무는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터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좋은 종목을 선정한다라기보다는 나쁜 종목을 걸러내기 위해서 재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무를 보게 되면 좀 걸러집니다. 재물을 한번 보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보시면은 이거를 재무제표 이런 스냅샷들을 보게 되면은 애뉴얼 이게 연간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넷쿼터 이게 분기 재무제표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과 별도가 있어요. 대부분은 연결이나 별도나 별 차이는 없는데 연결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상장과 관련된 거는 별도로 심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출액이 마이너스 0이면 0이지 마이너스일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에서 필터가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적자, 적자,
적자. 이 말은 벌써 2019년, 2020년, 2021년 적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이후에 이거는 결산일이 6월이죠. 이 이후에도 보면은 2022년 6월을 예상해 볼 때 이미 분기에서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6월 달에 진짜 한 60억, 70억 정도의 흑자를 내지 않는 이상 여기서도 적자는 거의 확정되겠죠. 그러면은 이미 벌써 4개년도 연속 적자입니다. 이게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뭐 4개년도 연속 적자, 5개년도 연속 적자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제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 유증이라든가 자금과 관련된 변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나 자금 자체의 문제도 이제 좀 부채가 더 높은 거 자체는 괜찮은데 근데 과연 진짜 괜찮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가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떤 상장과 관련된 심판에서 자유롭진 못한다. 어떤 상장과 관련된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곧 감사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감사 변수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단순히 거래 정지되고 조금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거래 정지되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안 풀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상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종목에다가 그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피해야 된다. 자, 거래소랑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피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당하기도 하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 뭐 이 앞에서 여기서 이제 뭐 적자가 아니라 이제 흑자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딘가에서 이제 뭐 이 정도면 괜찮겠네?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괜찮겠네라고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막 적자가 이어지더니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뭐 큰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으면 적자폭도 되게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막 그 관리 종목 지정까지 막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이엔 여기서는 뭔가 좀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들고 있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지금 되니까는 이때는 이거는 들고 있으면 안 되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이미 얘한테 너무 많이 뽑아먹혀가지고 마이너스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막상 헤어지지 못하는, 헤어져 봤자 헤어지나 안 헤어지나 내 인생 이미 망했어, 얘가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는 거나 기다려야겠어 라는 심정으로 이제 죽은 자식 붙잡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러고 있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많죠. 그럼 이거를 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미리 판단은 했을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이거 좀 그런데 아니면 이거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줘야 될 이행을 안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결심이 좀 부족했다,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문제다라는 얘기일까요? 조금 달라요. 여기서 그 전에 헤어졌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이행은 여기서 이때 치료를 했어야 된다예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손절하고 이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회는 이 안에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손실 최소화든 아니면은 뭐 그것도 헤어짐이라면 헤어짐이겠죠.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 사람하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때 헤어질 결심을 했으면은 이제 손해 안 보고 이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증거 수집을 한다던가 막 그러면서 헤어지는 걸 염두에 두고서 하나하나 행동을 해나갔어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인간이 정신 차리겠지 이러면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거겠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은 이제 저희 과거 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행해야 되는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위 말하는 물린 주식 관리하는 방법 같은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또 이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로 실천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여기서는 뭘 해야지? 알아도 감정이 개입되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는 뭘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갈피 자체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케이스든 간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해나가는 사람들 왜 미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런 센터나 아니면은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되게 발전돼 있어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거를 극복해내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도 저는 그런 게 있으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 클럽이 그런 역할을 되게 선순환적으로 해주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약간 좀 중독자들 치료센터 막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네요. 혼자 하려면은 이게 진짜로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 틀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압박을 받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됩니다.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한번 딱 머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막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면은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서 저 사람들이 나은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이 길로 가야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실전에선 진짜 커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락을 해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그냥 하락한다는 이유로 헤어질 결심을 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다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점차 점진적으로 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피해 안 보고 손절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이행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당장 지금 상장 유지에 좀 위험이 될 만한 요소가 크게 부각이 되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겠죠. 뭐 그것까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경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까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이별을 할 때도 아 얘가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 헤어져 이런 것도 있지만 이별을 하고 좀 우리 각자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런 다음 다시 만나보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내가 매도는 지금 하되 나중에 더 좋은 가격이 오면 다시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주식에서도? 네, 주식 투자에서는 그런 경우가 인간관계랑 비교했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적인 마침표, 선택적인 이별.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한쪽이 유학을 가든가 아니면은 멀리 가가지고 아니면 군대를 가가지고 선택적으로 이별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다시 재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좋은 결과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은 그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는 선택적인 마침표가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선택적 마침표 이후에 다시 재결합되는 경우도 진짜 많다. 그리고 많다는 건 이걸 잘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 자, 어떤 경우에 어떻게 그 선택적 이별을 하고서 나중에 다시 만나고 뭐 그러는 걸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내 비중이 적을 때 또는 더 이상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비중 확보가 어려울 때 이럴 때도 지금 띄어진 화면 이럴 때도 되겠네요. 여기서 내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가지고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위로 갔었을 때 나는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비중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보유한 비중이 매도를 하게 되면 보유한 비중이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내 비중이 적어졌을 때 근데 비중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선택적인 이별, 마침표. 근데 이 말은 지금 이 차트가 이게 띄어져 있어서 그런 거지만 많이 오르면은 선택적인 이별을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비중 확보가 적을 때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이 올라서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 간에 뭐 쉽게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찌됐든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나 실력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 상승할 때 불타기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은 그냥 다 어느 정도는 매도에 집중을 하고 이별을 준비해야죠. 단 상승하자마자 이별하느냐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일주일 뒤에 이별하느냐 뭐 요런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더 이상 이 종목한테 밥 사주기 싫다, 매수해서 돈 쓰기 싫다 하면 이별해야죠. 이게 이제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을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거겠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해서 되게 좁은 박스에서 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뭐 이런 매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넘어갔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높아 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 이제 밥 사주기 싫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이별을 하는 게 맞고, 이제 그 자체를 야 이만큼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선 팔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과 그 매매 관점에 맞춰서 그걸 실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떨어질 때는 막 붙잡고 있다가 손실을 키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매매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선택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이 박스에서 있었는데 올라가는 케이스 말고 하락했는데 하락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매수를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위축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하고 이별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통 이런 데서 이별하고서 다 마무리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럼 이거 다 놓치잖아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실전에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매수를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게 체력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이 부분을 좀 키워주고 자신의 수용력을 늘려줘야 체력도 키워주고, 그렇게 해야 여기서 이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잘 끌고 가서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매매 자체를 하나씩 배워가기도 해야 되고, 자신의 체력과 그릇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워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매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A시당초 최초 매매의 환경 설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복합적이에요. 자, 뭐 오늘 얘기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좋은 줄 알고 샀던 주식이 만약에 뭐 이유를 알 수 없게 빠지고 크게 공시가 됐다던가 뉴스가 나온 게 없는데도 막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도 그런 게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별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쭉쭉쭉 빠지면서 막 20, 30%, 30, 40%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뭐 보통은 이제 믿음을 갖고 기다려라, 혹은 몇 프로 되면은 손절해라, 이런 식의 되게 논리가 많은데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 1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데 대략 6,000원이에요. 50% 빠진 거죠. 네, 반토막 난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 이게 반토막이 좀 주식 투자에선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이 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반토막이 나는 동안에 여기서 이거를 뭘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모두가 원하는 꿈이자 가장 궁금한 영역일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누가 좀 나에게 답을 줬으면 좋겠어. 그거구나, 유레카, 뭐 이걸 외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한 문장, 한 마디, 하나의 학습, 아니면 하나의 암기로 절대 되지 않아요. 이 사이를 채워가는 게 주식 투자를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 모든 여정이 그냥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토막 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 괜찮은 반토막이 있고 안 괜찮은 반토막이 있어요.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3배 깠잖아요, 3배. 이거 여기는 이제 기다렸어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러다가 상폐되는 경우까지 나오니까 어찌할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그대로 동전주까지 가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괜찮은 반토막이 있고 안 괜찮은 반토막이 있어요. 반토막 양호하죠. 10분의 1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구분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이 구분하고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결국에는 자기의 매매 안에서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스스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을 진짜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종목의 구별법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이 분별력을 키워야 되고 판단력을 키워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이 말은 쉽게 다시 실력부터 갖춰야 된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토막이 나는 걸 어떻게 구분하지? 여기서 반토막이 나는 경우에 이걸 파는 것과 안 파는 것,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가 아니라, 반토막이 나고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매 순간순간 상황을 계속 겪잖아요. 지금도 뭔가를 겪고 있을 거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매 순간의 선택의 연속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딱 보니까는 그냥 반토막에서 세배 같지 그렇게 해석이 되시는데, 그런 해석은 주식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 매 순간순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말은 곧 본인이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마지막에 결론이 나게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렇게 생각이나 그런 선택을 많이 안 해보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생소하다는 것도 아는데, 진짜로 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수가 되어가는 사람들 또는 고수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당연히 종목도 분석하고 종목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만, 하나 다른 점은 종목만 가지고 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종목이 내 상황, 내 스타일, 나의 매매, 내 계좌, 시장 상황, 나의 포트폴리오, 기타 등등 이런 굉장히 많은 요소들에 이 종목이 같이 딱 얹어졌을 때 이게 괜찮을까? 해볼만 할까? 계속 가져가도 될까? 아닐까? 이런 식의 판단을 입체적으로 하지, 단독으로 단편적으로 이 종목 지금 얼만데 좋아 나빠 절대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은 제 말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순간순간의 판단 어떻게 하지? 내 이 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 내 계좌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꾸려나가지?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하신 분들 저희 유튜브 영상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거고, 저희가 실제 매매 같이 하면서 알려드리고 훈련시켜드리는 투자 클럽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은 제대로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도 만들어 가겠죠. 작년 말부터 해서 뭐 올해 내내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 안 좋았으니까는 나는 그냥 물려 있는 거야. 나중에 좋아지면 수익 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포지션을 올바로 만들어 가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 클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은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직접 보면서 확실하게 깨우쳐 갈 수 있으니까는 제가 이렇게 한번 홍보해 보겠습니다. 저희 클럽 어떻게 오는지도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주식비더 공유카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셔야 되는데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메뉴에 있는 검색 결과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모양의 카페입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여기 카페 가입하기 버튼 있죠. 이거 눌러서 한번 가입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글들 막 보고 싶고 막 그러실 텐데 대체로 다 막혀 있어요. 요 클럽 회원분들만 볼 수 있는,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못 봐요. 그러니까는 먼저 이 공지를 보시고요. 여기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배너 있죠. 이거 혹은 전체 글 보기에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번 내용 쭉 보시고 중간에 영상으로도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미 지금 현재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클럽에서 이제 매매 따라하고 계신 분들, 배우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좋아요. 나는 혼자 개인 가입 받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어니스트님한테 주식 나는 혼자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배우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시너지가 많은 공간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잘 짜서 수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는 많이 선배분들하고 또 많이 좋은 관계 맺는다는 생각으로도 오시면 도움될 거고, 그 위에서 어니스트님이 제대로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회비가 있는데, 이 회비는 여기 오셔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비해서는 정말 별거 아니다 라는 얘기 여러 번 드렸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또 추가로 또 할인해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는 상담 과정에서 한번 그 할인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